여러분, 지난 80년간 한반도를 지탱해온 판이 그야말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. 1945년 분단 이후 남북 관계를 규정해온 아주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끝났다는 선언이 나온 건데요. 오늘 이 거대한 변화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빨아가 볼 이야기는요. 우선 모든 걸 뒤흔든 북한의 폭탄 선언이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볼 거고요. 대체 북한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속사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결정이 몰고 올 아주 위험한 파장을 짚어본 뒤에 놀랍도록 비슷한 독일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앞에 놓인 이 중대한 선택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. 바로 80년 묵은 패러다임의 종언입니다. 모든 것을 바꿔버린 그 순간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. 김정은 위원장의 이 말이 남북 관계의 모든 규칙을 그냥 근본부터 다시 쓰겠다는 선언인 거죠.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개념을 이제 공식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겁니다. 와, 여기 한번 보세요.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눈에 들어오죠.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라고 했던 사이가 이제는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적대적인 교전국이 된 겁니다. 이 언어의 변화가 곧 현실의 변화를 예고하는 아주 무서운 신호인 셈이죠.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. 남북관계를 지탱하던 법적 그리고 정서적인 토대가 북한에 의해 의도적으로 파괴되었다는 사실. 그러니까 이제 한 집안의 다툼이 아니라 완전히 남남인, 그것도 서로 으르렁대는 국가 간의 분쟁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요, 이게 결코 무슨 감정적인 결정이 아닙니다. 모든 게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었죠. 자, 그럼 궁금해지죠. 북한은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? 그 배경에는 어떤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었을까요?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. 정말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게 순식간입니다. 평화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가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걸 기점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죠. 바로 저 하노이 노딜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. 첫째, 하노이에서 겪은 외교적 실패라는 큰 트라우마. 둘째, 우리 민족이 아니라 우리 북한이라는 국가가 먼저라는 이념의 완성.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, 중국과 손잡고 새로운 판을 짤 수 있겠다는 지정학적 계산.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지금의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럼 북한의 이 두 국가론 선언이 가져올 가장 위험한 파장은 과연 뭘까요?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지형 자체를 뒤흔드는 아주 구체적인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. 북한이 남한을 이제 같은 민족이 아니라 외국의 적으로 못 박아버리는 거죠.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? 바로 핵무기를 사용할 때의 심리적, 윤리적 장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. 이게 정말 무서운 지점인데요. 이제 북한의 논리대로라면 핵공격은 더 이상 같은 민족을 죽이는 동족상잔의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. 그냥 적대적인 다른 나라에 대한 정당한 방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 명분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. 정말 소름 끼치는 전개죠. 보시는 것처럼 그 영향은 거의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. 안보적으로는 NLL 같은 곳에서 언제든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, 사회적으로는 한류 같은 남한 문화를 막을 더 강력한 명분이 생기죠. 있던 대화창고는 다 없애버리고 아예 법적으로 국경선을 그으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. 말 그대로 남쪽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겁니다. 그런데요, 지금 이 상황,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딘가 좀 익숙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? 놀랍게도 냉전 시절 분단되었던 독일의 사례에서 우리는 아주 의미 있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자, 보세요. 정말 비슷하죠? 당시 동독이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, 다른 민족이야? 라며 선을 그으려고 했어요. 헌법에서 통일 조항까지 빼면서요. 그런데 서독은 어떻게 대응했죠? 알겠다. 지금 두 나라인 현실은 인정한다. 하지만 우린 결국 하나의 민족이고 이 특수관계는 변하지 않는다. 이 법적인 원칙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. 바로 이 서독의 원칙 있는 유연성, 즉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이 결국 통일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걸 막아낸 겁니다.
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이기는 전략이었는지가 명확해지죠.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. 이 독일의 역사적 교훈은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마주한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집니다.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? 대한민국의 중대한 선택, 그 딜레마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전략적 기로의 핵심입니다. 우리 헌법 제3조,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. 바로 이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. 양측 주장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. 찬성하는 쪽은 이미 현실이 두 국가인데 법도 현실에 맞춰서 유연하게 가자라고 하고요. 반대하는 쪽은 그건 북한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고 통일을 포기하는 꼴이라고 말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치명적인 위험이 두 가지가 있죠. 만약 헌법을 바꾸면 지금 우리 국민으로 보호하는 탈북민들의 법적 지위가 애매해지고 나중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생겨도 우리가 개입할 헌법적 명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선택은 결국 우리가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에서 주도권을 쥘 것이냐 아니면 북한이 짜놓은 판에 그대로 끌려 들어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. 북한이 이렇게 도발적으로 나올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홧김에 맞대응하거나 성급하게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니겠죠.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냉철하고 긴 호흡의 전략, 바로 전략적 인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.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국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현실주의일까요? 아니면 하나의 한국이라는 미래로 가는 문을 우리 손으로 닫아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까요?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다음 세대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.